네, 안녕하십니까. 전 신세계병원의 신세계서울병원의 김연호라고 합니다. 자, 요즘 다리가 아프시면 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다리가 아픈 이유도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에 걸쳐서 다루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다리가 왜 아픈지 원인도 찾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리가 아픈 이유들을 총정리하고, 자, 흔한 이유, 그리고 흔하지만 감별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드문 이유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에는 크게 보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척추, 그러니까 허리나 목에서 오는 척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관절, 각각의 부분들이 이상이 생겨서 오는 이유들, 세 번째 혈관, 이제 다리로 가는 혈관들이 이상이 있을 때도 드물지만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아픈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 때문에도 다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가 아픈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단이 좀 힘들어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원인은 척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척추는 크게 허리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드물지만 목이나 등에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먼저 허리에서 오는 다리 통증을 보면 실제로 다리 통증의 8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허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허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디스크가 탈출돼서 또는 협착증으로 인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들인데요. 비슷하게 팔 베고 주무시면 팔이 막 저리고 당기고 어떨 때는 시리듯이 이런 식으로 아프고 저리고 당기고 시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들은 각각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부분들은 마치 전깃줄 마냥 그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무슨 길을 타고 내려오는 통증인데요. 대부분은 그래서 허리부터 타고 내려오는 통증들을 동반하게 되고요. 근데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그 허리가 아프지 않고도, 특히 이제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지 않고 이렇게 다리만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픈 원인들은 대개는 이제 허리에서 오고, 하지만 이때 그 허리가 아프지 않기도 한다. 하나만 좀 유념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허리 말고도 척추나 등에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아픈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불편감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리가 불이 타는 것 같다. 잠을 자질 못한다.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발에만 국한되기도 하고 종아리만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허리에만 국한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의 부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해서 이 목이나 등에서 오는 통증들도 그 감별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잘 찾아지지 않을 때는 꼭 목이나 등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요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있어서 이제 많은 수의 대학병원에서는 목이나 등에 대한 검사도 MRI 때 보통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관절에서, 그러니까 다리로 가는 이 관절 마디마디에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통 분들께서 어디가 아픈지 대개는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대개 문제가 되는 그 부위에 국한해서 딱 그 부위만 아프게 됩니다. 먼저 고관절로 인한 다리 통증을 보면, 자,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주로 사탈구니 통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관절을 움직일 때 심해지는 통증이면 그 관절로 인한 통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고관절로 인한 다리 통증이면 주로 고관절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하거나 쪼그려 앉았거나 고관절을 이렇게 안팎으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 고관절로 인한 다리 통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게, 자, 엉치,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통증만 있을 때는 대개는 허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허리 치료만 하게 되는데요. 이 드물지만 이 고관절의 이상 때문에 엉치 통증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치 통증만 갖고 있으신데 자꾸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하고
허리 치료를 해도 전혀 낫지가 않을 때, 그때는 꼭 고관절 검사도 같이 하고 고관절 치료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으로 인한 다리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무릎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처럼 대개 무릎 문제로 인한 통증이면 이렇게 무릎의 앞쪽 그리고 안쪽에만 통증이 국한돼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무릎 앞쪽이 아프다, 내 무릎의 안쪽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무릎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또한 이 무릎을 움직일 때,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틀 때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움직이나 틀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이제 무릎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오금 통증, 그러니까 무릎의 뒤쪽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때는 무릎 뒤쪽에 힘줄이나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척추에서 오는 신경이 눌려서 오금 부위에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금 통증만 있으실 때는 꼭 그 전문의 진찰을 받으시고 무릎과 척추를 함께 확인하고 함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에서 오는 다리 통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목 자체만 아플 때에는 보통 발목에만 국한돼서 아픈데요. 이게 또 오래되면 문제가 종아리나 발까지도 이렇게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만 아플 때는 사실 발목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원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에서 먼 쪽에 있을수록 혈관이든 신경이든 굉장히 어떤 손상이라든지 변화에 취약하게 되는데, 그래서 발이랑 발목이 같이 아프다, 또는 이 발목 아픈 게 발이나 종아리로 번지는 통증이라고 할 때는 꼭 발목만 보실 게 아니라 척추 문제라든지 혈관 문제, 그러니까 동맥, 정맥에 대한 문제도 함께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침 그 질문을 한 분 주셨는데요. 그 여진님께서 다리가 아파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다리가 어디 부위가 아프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게 다이어트 자체는 다리 통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 다리가 하는 역할이 허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 몸의 체중이 줄면 줄수록 이 다리로 가는 압력이랑 하중이 줄게 되거든요. 그럼 다리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리가 아픈 일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가 다리 통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 다이어트를 이제 너무 하체 위주로, 이게 특히 이제 근육량이 줄어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하셔가지고 그 전문의랑 상의하에 다이어트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 아픈 이후에 세 번째 원인, 자, 혈관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허리나 관절로 인한 다리 통증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일반적인 병원에서 많은 치료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드물지만 이 혈관 문제 때문에도 다리에 통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경우, 동맥의 이상 또는 정맥의 이상으로 인한 다리 통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심장에서 팔다리로 가는 길에 해당하는 혈관을 동맥이라 그럽니다. 이 동맥으로 인한 다리 통증, 즉 이때는 이제 동맥이 뭔가 문제가 돼서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조영제를 썼을 때 왼쪽 다리로 검게 혈관이 가는 길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다리로 그 혈관이 막혀서 다리로 피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오른 다리가 통증이 매우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특징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그 다리가 움직일 때 다리가 조이듯이 아프고, 척추 문제랑 다르게 어디 다리 뒤쪽, 다리 앞쪽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전체적으로 딱 부위에 맞지 않게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가지 않아서 생긴 통증이기 때문에 이게 걸을수록 다리가 하얗게 창백해지는 특징이 있고, 이때 이제 진찰을 했을 때는 다리로 가는 동맥에서 맥박이 약하게 촉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드물지만 꽤 흔하게 있는 원인인데요. 이게 흔한 원인인 척추 문제로 인한 다리 통증과 좀 다른 증상은 뭐냐면, 이 혈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대쪽에 비해서 그 피부색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창백하거나 또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열이 돼가지고 보랏빛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척추 문제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사람 허리가 굽혀지게 되고 이 굽힐 때 척추 문제로 인한 신경통은 좀 완화가 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 혈관 문제로 인한 다리 통증은 오르막길을 걸러 올라갈 때 훨씬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동맥이 막혀서 생긴 다리 통증과 척추 문제와의 다른 이유고요.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었는데 척추가 아래 두 마디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또는 증상과 맞아서 이 허리 아랫마디 두 마디에 대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유압수를 시행했었는데 유압수를 시행하고도 계속 다리를 아파하시고 그다음 다리 색깔이 조금 변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이상이 없었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혈관 검사를 해봤는데 마침 해당 다리로 간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혈관외과에 의뢰해서 이 혈관 뚫어주는 시술을 하고 나서 다리 통증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흔한 증상인 허리 문제 또는 뭐 관절 문제, 척추 문제나 관절 문제를 모두 보시고도 다리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심해진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꼭 이렇게 혈관 문제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이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39세 여자분이시고 그 휴직 중이신데 그 한 2주 전부터 무릎 한쪽만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일도 쉬어주고 엑스레이도 찍어보니 이상이 없고 완전히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호대도 찜질도 소용이 없다. 심해지면 MRI를 받아봐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은 아픈 원인이 있을 때 자, 척추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 혈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가 무릎에만 국한된 통증이면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고 이때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신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틀 때, 그러니까 걸어가시다가 방향을 바꿀 때 혹시 무릎이 삐걱거리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게 무릎에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때는 무릎 안에 특히 연골이나 연골판에 있는 문제가 가능성이 높은데 아쉽지만 이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게 2, 3주간 약도 드시고 충분히 쉬어보셔도 낫지가 않는다면 그때는 정확하게 MRI 검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재희님께서 그 눕거나 앉으면 무릎부터 발끝까지 저린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요. 자, 일단 걸으실 때 증상이 심해지신지를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다리를 올리고 있을 때 다리가 저리시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조금 있다가 정맥 문제로 인한 다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혈관 중에 그 정맥의 이상이 있을 때는 이때 특징이 이제 움직이면 좀 나아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재님처럼 이렇게 눕거나 앉는 듯한 쉬고 있는 동작에서 저리는 동작이 많다면 그때는 정맥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눕거나 앉을 때 중에 혹시 앉을 때 발끝까지 저린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드물지만 엉덩이 쪽에서 신경이 자극받아서 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부둔부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엉덩이 뒤쪽에서 그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는지 이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침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요즘 그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자, 정맥의 이상으로 인한 다리 통증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그 작두콩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50대 여자분이시고 그 날이 흐리면 심하게 다리가 저리듯이 아프고 평상시에도 아파서 종아리를 주무르면 나은 듯하다고 하시는데요. 18살 딸도 자주 다리가 저린다고 하시네요. 자, 이때는 꼭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똑같이 그 작두콩님과 따님께서 가만히 서 있거나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 저리는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하지정맥류와 같은 정맥부전, 그 정맥의 이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저리고 아플 때 다리가 붓거나 무거워지는 증상들이 있으신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활동하면 좋아지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따님도 그러시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걸 봐서는 그 정맥 부전으로 인한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긴 저리는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때 이제 걸으면서 혹시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허리 문제도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인근 병원에 가서 그 허리 엑스레이 검사와 진찰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들 주신 걸 보니까 이제 꼭 소개시켜 드려야 될 다리 통증이 있는데요. 그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그 정맥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리 통증인데요. 자, 예전에도 자꾸 이제 저희들이 척추 문제라든지 그 관절 문제를 주로 다루는 그 원래 정형외과 전문의들인데, 사실 예전부터도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은 잘 낫지 않고 계속 치료는 잘 됐는데 불편감이 계속되고 시리거나 저린 일들이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많은 수의 원인이 이 정맥 문제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 다리에 이렇게 피부로 꼬불꼬불하게 나오는 거를 저희 흔히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자, 이 하지정맥류는 사실은 정맥 부전이라는 병의 아주 일부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정맥 부전, 이 정맥이라는 혈관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래되고 심해지면은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혈관이 늘어나서 보이는 걸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자, 피가 심장에서 다리까지 가는데 이 정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다리에서만 이렇게 혈액이 이제 순환하게 되는 걸 이 정맥 이상으로 인한 정맥 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기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자꾸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붓고 무겁게 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은 이 혈관 신경을 먹이는 혈관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리고 저리는 증상들도 흔하게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특징이 그 정맥 문제는 다리 주변의 근육들을 자꾸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 움직이거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르거나 움직이면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꾸 쥐가 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누워 계시면 불편함이 꽤나 많은 증상 중에 큰 특징입니다. 자,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치료가 힘들었던 다리 통증 원인 중 하나로 많이 각광받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이 정맥 문제를 잘 찾고 치료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먼저 블루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갑자기 다리와 발에 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쥐가 나는 것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쥐가 난다는 것은 그 근육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거든요.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신경에 문제가 있든지, 그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그다음에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문제가 있든지, 또는 우리 몸을 담당하는 전신질환에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흔한 원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척추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자체가 눌려서 원활하게 기능을 못할 때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활동량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어서 근육이 못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고, 세 번째는 동맥이나 정맥, 특히 이제 정맥의 이상 때문에 그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정확히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이 근육이 자꾸 뭉치는 일들이 생기고요. 이제 전신질환과 연관해 보면은 이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이제 몸의 전해질이 부족할 때도 포타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몸의 전해질이 정상과 다르게 구성될 때도 이렇게 다리와 발에 쥐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리와 발에 쥐가 계속 나신다면 그때는 꼭 이 담당하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교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착증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협착이란 단어가 어떤 길이 좁아진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허리를 보면은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이제 우리가 신경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관 자체가 협착, 즉 좁아져서 생기는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로 가는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모인 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착증의 증상은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들이 담당하는 감각이 좀 저하되기도 하고 힘이 좀 빠지기도 하고
신경이 눌리니까 팔 베고 잤을 때 팔 저린 것처럼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요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약국에서 이제 센시아 등을 이제 먹으면 도움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센시아가 그 이렇게 정맥 순환을 일으키는 그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 증상에 도움이 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약국에서 파는 약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쓰는 좀 더 전문적인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함께 같이 쓰시게 된다면 하지정맥류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만 먹으면은 혈액순환은 좋아지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여줘야지 혈액순환이 더 되기 때문에 활동량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올리고 근육량도 키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혈전이 잘 생기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거 이제 그럴 수도, 이게 연관성은 있는데 이제 무조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혈전이라는 게 피가 모여서 생긴 이제 피떡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피가 잘 혈관에서 흐르면 이게 뭉치는 혈전이 생기지가 않는데, 이렇게 정맥류가 있으면 계속 갔다가 다시 못 가고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면서 이게 거기에 저류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혈전이 잘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원인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관절, 혈관에 의해서 이게 다리가 아프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전신질환 때문에도 이렇게 다리가 좀 저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드물지만 꽤 흔한 원인으로 이 말초신경병증이 있는데요. 이 말초라는 거는 몸에서 먼 쪽을 말을 하는 거고, 말초신경이라고 하면은 이 중심성 신경이 아닌 팔다리로 가는 이 신경의 자체에 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 어디 눌리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신경 자체가 자기 스스로 변화가 있어서 자꾸 정확한 역할을 못하니까 이상하게 하루 종일 저리거나 시린 등의 이상한 신호를 줘가지고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그 문제가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인데요. 이 당뇨가 위험하다 하는 게,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큰일 나고 하지는 않지만, 당뇨가 있으면 이게 몸에 있는 혈관과 신경에 계속 안 좋은 변화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 자체가 당뇨로 인해서 약간 변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저리고 시린 일이 생기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취약한 신경이 손끝, 발끝에 있는 신경, 그리고 특히 이제 발끝에 있는 신경들이 가장 이 신경병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병증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발끝부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렇게 발끝부터 발가락, 발목, 종아리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계 또는 이제 신경계 자체에 병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이 가장 흔하지만 이 신경 자체에도 드물지만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이때는 이제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신경이 변성돼서 저리거나 시리는 약간 이상한 증상들도 드물지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하지불안 증후군은 아니냐고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항상 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여러 가지 증상은 동반되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를 때 이렇게 좀 증후군이 많이 붙습니다. 그 하지불안 증후군은 실제로는 아주 다양하게 증상을 일으킵니다.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상한 느낌에 가까운데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시리고 저리고 어딘가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에 훨씬 가깝고요. 이게 또 특징이 낮에는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잘 때 가장 불편하고, 이 불안 증후군이라고 들어서 알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또 편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원인이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그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빈도상으로는 아주 그 흔하진 않고요. 그 밤에만, 특히 주무실 때만 이렇게 다리에 불편감, 아프다기보다는 불편감이 생길 때는 이에 대한 검사라든지 치료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흔한 원인이, 드물지만 흔한 원인이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칼륨이 몸에 있는 포타슘이라는 물질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제 내과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신적인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이렇게 다리 통증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갑상선은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도 그렇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다리의 증상들을 좀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게 다리가 또 아픈 것보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다리에 쥐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다리에 좀 쥐가 나게 되고 특히 포타슘이 부족할 때도 특별하게 활동하고 관계없이 또 다리에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쥐가 나는 게 특징이라서 아픈 느낌과는 다르고 이게 워낙에 드문 원인이기 때문에 아픈 느낌과는 다르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충분히 봤는데도 크게 이제 쥐나거나 다리의 불편감이 좋아지시는 게 없을 때는 꼭 이때 혈액 검사를 해서 그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갑상선이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전해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블루님께서 제가 전공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이게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이제 정형외과 내에서도 이 척추를 전공했습니다. 세부 전공을 척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은 허리 문제겠거니 하고 항상 대부분 다 이렇게 척추를 전공한 의사를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배운 게 척추니까 척추 문제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면 낫는 분들이 8명, 9명은 되시는데 꼭 10분에 1분 정도는 척추에 관련된 무슨 치료를 해봐도 낫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밤새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원인들을 찾게 되고 이 다른 원인들을 찾아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고 또는 이제 제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께 연결을 해서 다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아픈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어느 정도씩 총체적으로 알고 있으신 분께서 일단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에 다양한 과에서 이게 얽혀 있는 병들이거든요. 뭐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내과 문제, 혈관 문제 같으면 흉부외과나 외과에서 주로 하시고, 척추나 관절은 이제 정형외과, 척추는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에서 다리 통증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경험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분께 진료를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리 통증 원인을 찾는 게 대부분 흔한데 10분에 1분 참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제 저도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질문에 나왔듯이 자, 심부정맥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라는 게 생겨서 그 혈관이 막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사실 좀 드물긴 한데 이제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좀 보기도 합니다. 이게 아프시니까 가만히 있게 되고 가만히 있어서 혈관 문제가 없는데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게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활동량이 너무 적은 이후에 갑자기 다리가 아파지고 그다음 다리가 갑자기 붓는다면은 이때는 꼭 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확인과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마가렛 천사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다리가 걸으실 때 아프고 그 50대 중반 남성분이신데요. 코로나 주사로 온 것인지 알고 싶고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1월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 지금까지 계속 6개월 내내 아프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그 논문이나 정확히 복원은 되진 않는데 그 코로나 백신 주사 때문에 그 이렇게 신경계 질환, 신경통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주사 때문에도 아프실 수는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6개월간 아픈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원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문제들과 이게 척추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척추 문제는 조금 걸을수록 활동할수록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세도 50대 중반 남성이시고 한다면 아무래도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는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근 병원에 꼭 가셔서 진찰을 한번 하시고 이게 척추 문제인지 혈관 문제인지 제가 잠깐 소개는 드렸지만
아무래도 더 중요한 진찰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의와 진찰을 좀 받으시고 이제 적절한 검사를 해보셔서 왜 아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주사로 인한 가능성은 결론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원인들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표가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아픈 원인들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일단 대부분은 제일 흔한 게 허리 문제가 제일 흔하고요. 이제 그 다음이 각 해당 부위에 있는 관절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있으시고 이게 뭐 2, 3주간 치료를 해보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으실 때는 그때는 이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진찰을 좀 받고 치료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다리가 아프면은 사람이 되게 뭐 느끼시겠지만 좀 활동력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삶의 행복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이게 살고 죽고 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대개는 이제 삶의 행복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조금 팔이 아플 때는 팔은 보통은 좀 안 쓰면 그렇게 많이 안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리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고는 생활하기가 힘들고 활동하는 데는 다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프게 되면 거의 하루 종일 아픈 셈이 되기 때문에요. 다리가 아프실 때 이게 2, 3주간 계속 가실 때에는 꼭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해 보시고, 그 치료를 하셨는데도 쉽게 낫지가 않고 이게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원인들을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전문 선생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시든지 또는 거기에 맞는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님께서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 골반이 아픈 거는 왜 그런지 엑스레이 찍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아프신지를 좀 여쭤보셨습니다. 자, 이 골반이, 그래서 아까 전에 고관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골반 아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짚는 그 위치는 2가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사타구니를 짚는 분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엉치, 그러니까 엉덩이 쪽을 짚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2가지는 모두 이제 고관절 또는 이제 허리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은데, 아쉽지만 특히 고관절에서 이상이 오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오는 경우도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신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약도 먹고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해봤는데도 낫지가 않으시다면, 자, 허리 문제, 고관절 문제를 모두 여러 가능성을 놓고 보시되 이제 정밀 검사, MRI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 MRI를 찍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앙카님께서 발바닥이 아프다가 종아리 뒤쪽이 아프다가 허벅지 뒤쪽이 아프다가 아픈 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원인이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통증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통증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찾기가 좀 힘듭니다. 다 모든 질환만, 지금 소개드렸던 질환들마다 다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 비앙카님이 말씀하신 증상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고 대신 이걸 일으키는 질환은 알려진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딱 짚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거를 쭉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이제 빈도상 가장 흔한 것은 이제 허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에서 올 때도 제일 많이 눌리는 신경 5번 신경, 척추 1번 신경들이 전부 이 뒤쪽을 담당하거든요. 이 종아리 뒤쪽, 허벅지 뒤쪽, 발바닥 이런 곳을 담당하는 게 이 5번 신경인데, 이 5번 신경도 실제로는 안에서는 그 신경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종아리 뒤쪽을 담당하는 신경이 더 자극받은 날에는 거기가 아프고, 발바닥을 담당한 신경이 자극받은 날에는 발바닥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한 원인은 이제 척추, 즉 허리 문제이기 때문에 허리 문제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제 2번째가 허리 문제의 가능성을 봤는데도 특별히 크게 이상이 없다, 허리 문제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제가 목이나 등에서 오는 신경이 눌렸을 때 증상들이 딱 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꾸 돌아다니고 증상이 애매모호합니다. 막 불편해요, 불편해. 그래서 목이나 등에 혹시 신경이 눌리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프신 게 혹시 활동하면 좀 나아지고 가만히 계실 때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맥 문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게 자꾸 활동하는데 심해지는데 다리 색깔이 좀 창백해지고 자꾸 뭐 터질 것 같이 아프다. 이런 식이라면 동맥 문제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게 다양해서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0대 융의왕님께서 이제 30대 남성분인데 그 2년 전에 축구하다 발목을 다치셨고 처음 병원에 초음파로 확인하고 외상성 관절염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타 병원에서 이제 MRI 촬영하고 발목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2년간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셨는데 차도가 없다라고 하셨네요. 이게 MRI로 미세한 연골 손상도 정확히 진단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좀 곤란하시겠습니다. 이게 MRI에서는 대부분의 그 연골 손상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목의 경우에는 그 연골 자체가 되게 얇고 좀 작거든요. 그래서 작게 다친 경우에는 그 연골 손상이 좀 안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손상들은 MRI에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골 손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발목이 어디가 아픈지를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목도 보면은 앞쪽이 있고 이제 발목의 안쪽 복사표 안쪽이 있고 이제 바깥쪽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제 발목에 이제 인대가 이제 만성적으로 약해져서 생기는 발목 불안정성이 제일 많이 의심이 되는데, 자, 이때는 이제 저런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을 경우가 많고 느끼시기에는 발목이 좀 덜컹덜컹거리는 발목이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골은 MRI 상에서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발목을 전문으로 하는 그 이제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 진찰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드물지만 이렇게 외상 이후에 그 정맥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리고 저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이게 혈관 문제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도 낫지 않을 때는 이게 아주 드물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다치고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허리 문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간혹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낫지 않을 때는 이제 척추 문제까지 같이 감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량량슈트님께서 자 40대신데 10분만 걸으면 발바닥이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이게 발바닥이 많이 아픈 이유는, 자, 발바닥을 보면은 발 뒤꿈치에 앞쪽 부분이 발 뒤꿈치입니다. 발이 아니라 발 뒤꿈치의 앞쪽 부분이 많이 아프시다라고 하면은 특히 또 이게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아프다고 하면 제일 흔한 게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발의 뒤꿈치에 그 발 뒤꿈치 증후군이라 그래서요. 그 발 뒤꿈치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게 지방 패드 같은 게 약해지거나 발바닥 자체 또는 발 문제로 인해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발바닥만 아픈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그 발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근 병원에서 일단 발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좀 시행하는 게 좋고, 자, 이때는 서서 찍는 엑스레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상의하셔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고 아픈 위치를 확인하고, 아픈 위치가 딱 어느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다면은 뭐 족저근막염이나 그 발 뒤꿈치 증후군 또는 뭐 힘줄염과 같은 발의 문제를 제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바닥이 전체적으로 뭐 앞부터 뒤까지 전체적으로 아프고 이게 무슨 저리는 느낌으로 무슨 전기 오듯 찌릿찌릿한 느낌으로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생기는 증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척추만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결국 그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길 따라서 어딘가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뭐
저리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바닥만 아픈 찌릿찌릿한 느낌은 또 이렇게 발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 경우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위치에 따라서 이제 허리 문제도 꼭 감별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러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라든지 진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라님께서 왼쪽 발등이 3개월 전부터 많이 아프시고, 이제 신발 문제라고 해서 편한 운동화로 바꿔보고 신고 다녀도 걸으면 더 심한 것 같다고 하시고요. 파스 붙여도 소용이 없는데 걷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자, 일단 이제 통증의 위치가 클라라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딱 발등에 딱 본인께서 아픈 위치를 그릴 수가 있다면 그때는 그 부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관절이라든지 해당 부위에 힘줄이나 뼈의 이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발의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정형외과에서 신발 문제라고 하신 걸 보니까 이 발 모양 자체가 이제 일반 분들보다 약간 아치가 낮거나 또는 높은 경우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지 않을, 이게 보통 이 발 아치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발등의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치에 대한 검사를 조금 정밀적으로 해보고 이 아픈 위치를 확인하는, 이건 클라라님의 경우에는 이제 발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는 발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랑 이 족저압 같은 다리로 가는 힘이 얼만큼 분산되는지 족저압 검사 등을 통해서 이 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에 맞춰서 신발이라든지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플라워님께서는 40대 중반이신데요. 강사 생활하시면 어떤 강사 생활하셨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0대부터 다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항상 잘 때만 쓰시고요. 젊어서도 신경 안 쓰시고 잘 때 쓰시고요. 병원에 가봐야 될까요? 발가락 후끈후끈거립니다. 이게 20대 때부터 아픈 경우는 이게 대개는 퇴행성 질환보다는 이제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 질환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혈관 문제, 특히 정맥에서 오는 문제들은 이제 20대 때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정맥의 피를 순환을 도와주는 이 판막이라는 게 정확히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20대 때부터 아프셨고 가만히 있을 때 심해지시는 거 봐서는 이 혈액순환의 문제, 특히 정맥순환의 문제를 가장 많이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연미님께서 똑바로 누우면 발 뒤꿈치가 아파서 옆으로 눕게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와, 정말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 발 문제, 발만 아픈 경우, 또 이게 발의 통증인 경우가 제일 난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엎드려 있을 때는 얼만큼 좋아지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옆으로 누웠을 때, 옆으로 눕는다고 해서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아픈 쪽으로 누울 때,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누울 때 이런 것들 다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왼다리가 아픈데 왼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때 혹시 발바닥이 더 아파진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낫는다. 이럴 때는 꼭 허리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눕는 방향을 바꿔서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척추 문제나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워낙 좀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 척추 문제나 관절 혈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분께 가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찾아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인데,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이 다양한 원인들이 각 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께서 어떤 특정 과, 특정 병원을 다니실 때 혹시 잘 치료가 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이제 다른 방식의 검사라든지 그 의심을 좀 해보시고 다리가 아프시지 않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신세계 서울병원의 그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 원장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자주 뵙고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